여기서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했더니 4,600만 명이 몰렸어요. 아니 4,600만 아바타가 몰린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게 생겼으니까 이걸 가상세계에서 연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주만한 언니 모하니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인데요. 뭐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올 초에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잖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들 대화에도 좀 끼고 싶어서 처음으로 증권 계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디즈니 주식을 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가격이 좀 그때 만만해서 이걸 샀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00%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디즈니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디즈니 테마파크 부사장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하는 테마파크를 테마파크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이제 웨어러블이나 사물 인터넷으로 타고 놀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메타버스, 이게 디즈니만의 청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니까 국내 뭐 경제연구소나 증권사에서 내년에 키워드 막 이런 거 내놓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지금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막 타는 버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타버스는 초월, 변형의 메타랑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버스가 만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1992년에 나온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크래시에 나와요. 현실 세계에선 피자 배달부로 사는 주인공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로 막 엄청난 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가상세계면 다 메타버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메타버스란 책을 쓴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가상세계에 사람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인기를 끌었던 무혈의 동물의 숲이 딱 메타버스인데요. 그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집도 짓고 또 다른 캐릭터랑 교류도 하잖아요. 이게 딱 메타버스인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난 10월에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is coming,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카톡, 페북, 인스타 이거 다 메타버스입니다. 아바타는 아니지만 아이디가 다 있고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활동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에스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메타버스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했던 싸이월드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때 나온 세컨 라이프라는 게임도 메타버스였어요. 그런데 이 둘은 온라인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다들 스마트폰 쓰고 인터넷 빨라지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게 발전을 하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거죠. 예전에 메타버스는 좀 현실과 동떨어져서 몰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현실과 닮아가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2021년 핫한 키워드로 꼽힌 데는 기술 발전도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중요한 기가 됐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메타버스가 마인크래프트인데 회사 선배들 그 초딩 자녀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그냥 애들 놀이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 신박한 거예요. 이게 레고를 온라인에 이렇게 옮겨놓은 느낌?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상을 갖다가 거기다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 진짜 큰일을 많이 했죠. UC 버클리 대학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캠퍼스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름은 그 블록이랑 버클리 합쳐서 블록클리. 근데 졸업식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졸업식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트위치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이랑 연사들도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나와서 졸업 연설하고 졸업생들이 마인크래프트에서 학사모 던지는 세리머니도 진짜 다 하더라고요. 정말 귀여운 졸업식이었어요.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이셜이란 스타트업은 메타버스 회의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이거는 AR 글라스를 쓰면은 가상 회의실에서 제 아바타가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회의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해외에 있는 동료가 제 바로 앞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영화 킹스맨에서 보면은 사람이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안경 쓰면은 3D 홀로그램처럼 사람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거의 재택하는데 이거 있으면은 하루 이틀 회의 때문에 회사 가는 것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메타버스에선 모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엔터업계에선 정말
빠르게 반응을 했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인데 여기에 JYP, YG, 빅히트가 170억 원을 투자했어요. 여기 지금 가입자가 1억 9천만 명이에요. 가입자 90%가 외국인이고요. 여기서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했더니 4,600만 명이 몰렸어요. 아니 4,600만 아바타가 몰린 거죠.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게임 포트나이트의 그 파티 로열에서 가상 공연을 했는데 이때도 1,230만 명이 몰렸어요. 이게 그 사람이 현실에서 한 공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포트나이트가 이걸로 재미를 보니까 파티 로얄이 메타버스에 핫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탄의 그 다이너마이트 신곡이 나왔을 때도 여기서 안무 버전이라는 거를 내놨거든요. 아이템을 사면은 내 캐릭터가 방탄춤을 따라추는 거예요. 올해 최고의 메타버스 행사는 버닝맨이라고 봐야죠. 버닝맨은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여름에 열리는 축제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창작 활동이랑 파티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들 보면은 뭐 구글 창업자의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회장이었던 에릭 슈믹 막 이래요.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데인데 정작 실리콘밸리에서 와서 영감을 얻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게 생겼으니까 이걸 가상세계에서 연 거예요. 사람들이 오클러스 같은 AR 글래스 쓰고 여기서 원래 하던 대로 뭐 짓고 만들고 파티하고 할 거 다 한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서 아바타들이 교류를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 메타버스의 개념에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메타버스 경제도 이제 커지고 있어요. 저 싸이월드 할 때 배경음악 많이 샀고 친구들끼리 막 스킨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게임에서도 자기 캐릭터 아이템에 돈 많이 쓰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에서는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바타가 내 분신이니까. 그래서 제페토에는 나이키가 이미 입점을 했고요. 여기선 일반 유저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 이미 아바타 옷을 팔아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 유저도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곧 상장할 로블록스인데요. 여기도 참 재밌어요.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유저의 아바타가 와서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센트럴랜드라고 메타버스 부동산도 있어요. 가상세계에 뭐 땅이나 건물 같은 게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마나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알트코인이라서 디센트럴랜드를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김상균 교수님한테 메타버스는 좋기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배운 능력이나 얻은 인간관계가 이제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실과 좀 가상세계에 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페북에서 막 댓글 달고 아주 친한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 봤을 때 어색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상세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대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에스파에 아바타가 없었다면 에스파 멤버가 더 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걸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파 얘기했을 때 딥페이크 포르노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왕따나 괴롭힘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저랑 똑같은 아바타 만들어서 막 사기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현실을 반영한 거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이 메타버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산 디즈니 주식 때문에 메타버스 얘기까지 했네요. 전 어른이 되고서 디즈니랜드에 가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로 진화한 디즈니랜드는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제페토 사용자의 80%가 10대래요. 저도 사실은 메타버스 알아보기 전까지는 제페토를 몰랐어요. 이젠 한 집에 살면서도 아빠는 TV로 뉴스를 보고 엄마는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고 딸은 제페토에서 블랙핑크를 만나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지구 위에 있지만 저마다의 우주에서 살고 있기도 한 거죠.